보통 일반적으로 누구나 다 하는 것들은 어떤 것들이 있어요? 틴트랑 비비. 가지고 있는 화장품들 뭐뭐 어떤 것들인지 볼 수 있을까요? 파운데이션이랑요. 틴트. 똑같은 게 두 개나 있네. 색깔이 달라요. 그러면 이렇게 평소에 4개씩 이렇게 들고 다니는 거예요? 더 들고 다닐 때도 있고. 더 많이 들고 다니는 일도 있어요? 네. 의리미는 20분마다 거울을 보며 화장을 고친다는데요. 연구된 바에 따르면 화장하면서 섭취하는 립글로즈 양이 성인 여성보다 10대 여학생들이 2배 가까이 많았습니다. 지난 2월 여성환경연대에서는 국내에서 시판 중인 립스틱을 수거해 중금속 검사를 실시했는데요. 제품의 80%에서 중금속이 검출됐습니다. 비록 법적 제재를 받을 만한 수치는 아니었지만 알루미늄, 망간 등에 대해서는 법적 제재 조항조차 없는 데다가 알루미늄의 경우 다른 나라 제품보다 6, 7배 높은 수치로 검출되었기 때문에 이에 대해 보다 엄격한 규제가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낙과 카드뮴 등은 오히려 미국에서는 75% 이상에서 검출됐는데 한국에서는 한 건도 검출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잘 관리되고 있구나 이랬는데 미국과 다르게 알루미늄이 굉장히 높게 나왔어요. 근데 알루미늄 섭취량으로 추정을 해봤더니 그 안전 기준, 이걸 먹어도 하루에 이만큼 먹으면 안전하다 하는 그 하루 섭취량이 있어요. 일일 허용 섭취량이 있는데 그것을 넘어가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화장품을 통해 이렇게 많은 중금속에 노출되어도 괜찮은 걸까요? 성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진 지금 화장품에 대한 규정. 하지만 화장품 사용량은 성인 여성보다 여학생이 더 많은 상황. 화장품 안에 어떤 독성 물질이 숨어 있는지 살펴볼까요? 먼저 방부제로 사용되는 파라벤. 우리 몸의 호르몬을 교란시키는 환경 호르몬으로 작용합니다. 그리고 향수나 매니큐어에 많이 들어있는 1급 독성 물질 프탈레이트. 마지막으로 색조 화장품에 들어있는 중금속들이 있습니다. 먼저 파라벤부터 우리 몸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살펴볼까요? 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장품뿐만이 아니고 세제나 치약이나 사실은 이제 살 충제로 사용하는 물질들 같은 경우는 그 전에 사용됐던 물질들이 이제 농약에 사용됐던 좀 더 맹독성 형태의 유기인재나 이런 부분들이 인체 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대체해서 그나마 독성이 이제 적은 형태로서 남아있는 부분이 바로 파라벤과 같은 방부제 부분인데 지금 사용되어지는 농도만으로도 호르몬 교란 효과이기 때문에 역시 생활용품에서 이런 화학물질을 사용하는 거에 대한 사회적인 논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여집니다. 농약에 살충제가 들어있듯 파라벤엔 미생물들을 죽이는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한양대 생명과학과 계명찬 교수의 동물 실험에 따르면 무당개구리 배아에 파라벤 처리를 한 후 168시간 배양한 결과 올챙이가 되었을 때 머리 부위의 기형을 포함해 다양한 부위에서 기형이 발생하는 걸 관찰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향수를 비롯해 매니큐어, 데오드란트 등 향이 있는 화장품들에 많이 들어가 있는 프탈레이트. 프탈레이트는 독성이 매우 강한 화학물질입니다. 프탈레이트가 우리 몸속에 들어왔을 때는 호르몬 교란 작용을 나타나게 되고 대표적인 이제 내분비 교란 물질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환경 호르몬이라고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몸속에 들어오게 되면 이제 호르몬 흉내를 내기 때문에 여성 호르몬으로 작용한다든가 환경 호르몬 노출되는 경우에서는 성적 족증도 나타날 수 있고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인 노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여성들 같은 경우는 생리불순, 불임, 유방암이 생기게 되면 유방암이 성장할 수 있도록 촉진하는 역할들을 이 환경 호르몬이 하게 됩니다. 생식기 발달에 문제를 일으키고 불임은 물론 유방암을 촉진시킬 수 있는 독성 물질 프탈레이트. 2007년 여성환경연대에서 조사한 결과 국내에서 시판 중인 국내외 유명 향수나 매니큐어 제품 중
70%에서 프탈레이트가 검출됐습니다. 향수하고 매니큐어 속에서 프탈레이트라는 그 환경 호르몬 작용을 하는 유해 물질을 검출을 했어요. 거의 90% 이상에서 프탈레이트가 거의 4종류 이상씩 검출이 돼요. 유럽연합에는 프탈레이트 검출 한도가 없어요. 그냥 금지예요. 나오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나라의 경우 프탈레이트 허용량이 화장품 하나당 100ppm이다 보니 여러 개의 화장품을 사용할 경우 노출되는 프탈레이트 양이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유해 물질에 노출되어지면 성인 같은 경우는 이를 이제 해독하고 배설하는 능력, 또 면역 능력이 뛰어나게 되는데, 애들 같은 경우는 이제 그런 성인의 능력이 완전히 발달되기 전 단계이기 때문에 이제 외부에 있는 이 독성 물질이 몸에 들어왔을 때 이를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떨어지게 되는 거고요. 그런 조건 내에서 같은 노출 정도라도 성인에 비해서 독성이 아주 강한 반응을 보이게 됩니다. 스테이시는 화장품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 및 독성 화학물질들을 세상에 폭로했습니다. 그녀는 화장품의 유해성을 알리기 위해 화장품 광고를 패러디하는 포스터를 제작하는가 하면 이러한 화장품을 계속 사용할 경우 유방암 및 불임 때문에 고통받을 수 있다는 사실들을 널리 알렸습니다. 그러자 화장품 회사들이 조금씩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That was how we got to change their ways. We had tested the products. We found out that they contained known carcinogens, formaldehyde and 1,4-dioxane. People were very surprised, very upset. Got a lot of bad press. In fact, a Chinese supermarket pulled products off the shelves, thousands of stores across China. So when we went and bought baby shampoo in 13 different countries, we found that it did have slightly different formulas in the different countries. And the most notable difference was that some of the products had formaldehyde and some of the products didn't. So they obviously did not need to be using formaldehyde. They knew that. And ultimately they agreed that they would remove it from products that they sell everywhere. 스테이시 혼자였다면 세계적인 글로벌 기업을 이렇듯 변화시킬 수는 없었을 겁니다. 스테이시는 수많은 자원봉사자들과 함께 화장품 하나하나의 성분을 분석했고 그 유해 성분들을 인터넷 사이트에 공개했습니다. 영유아들이 매일 사용하는 제품에 발암물질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에 소비자들은 분개했고 거세게 항의하며 불매운동을 펼치는 등 화장품 회사들을 압박해 나갔습니다. 우리나라 제품들은 어떨까요? 우리는 가인이가 사용하는 화장품은 물론 목욕할 때 사용하는 세면용품까지 모두 수거해 분석해보기로 했습니다. 아저씨가 이거 2주만 있다가 검사 끝나고 가지고 올게. 네. 기분 나빠? 아니요. 소변 검사 용기인데요. 그리고 소변 검사를 통해 엄마, 가인이 남동생 몸속에 들어있는 독성 화학물질의 수치를 비교해보기로 했습니다. 이제 2주 후면 가인이가 매일 사용하고 있는 제품들이 과연 안전한지 아닌지 알 수 있게 됩니다. 뿐인데 설마 건강에 무슨 문제가 생겼을까 싶습니다. 네. 제일 먼저 찾은 곳은 바로 피부과. 안녕하세요. 네. 여기 앉아요. 피부는 어떤 것 때문에 오셨죠? 지금 보이시는 거 모르는데 하얗게 된 부분이 있어요. 아, 희끗희끗하게요? 네네. 네. 너 지금 뭐 먹은 건 아니지? 네. 먹은 게 묻은 건 아니죠? 가려워? 여기 가려워? 별로요. 언제부터 이래요? 화장 한번 하기 시작하면 꼭 올라와요. 아, 화장품 바르면 좀 생기는 것 같아요? 입 라인 따라서 생기진 않아요? 요 끝에만. 아, 주로 끝에만? 네, 여기. 자, 이거 얼굴에 그냥 하얗게 넣어 일어난 가만히 있으면 부분과 돼. 자, 빨갛게 헌 입가를 중점적으로 살펴봤는데요. 지금 이 램프를 보면은 이 희끗희끗한 게 진짜로 하얀 건지를 알 수 있어요. 네. 근데 괜찮아요. 괜찮아요? 네. 근데 네.
이제 약간 희끗해 보이고 이거는 약간 피부 색소의 불균형 상태는 좀 있긴 있거든요. 네. 이제 그게 이제 애들 크면서 약간 버짐처럼 이제 그렇게 살짝 왔다 가거나 햇빛을 많이 받을 때 받고 나서 이제 좀 덜 여름에는 탔다가 이제 겨울에는 빠지잖아요. 이제 그때 좀 덜 빠지고 많이 빠지고 이러면서 좀 불균형이 오는 경우도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얼굴에도 화장품을 바르나요? 네. 그런 화장품이 조금 자극을 줘서 색소가 살짝 그렇게 되기도 해요. 입술은 뭔가 화장품이 분명히 문제를 일으켰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피부염이 생긴 건데 이게 알레르기성인지 입술에 생긴 피부염은 화장품의 안 좋은 성분 때문일 수도 있고 알레르기 때문일 수도 있는데 일단 화장품을 바르지 않고 연고를 바르면 금방 나을 거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안녕히 가세요. 네. 맞습니다. 네. 먼저 성장판의 상태를 알아보기 위해 엑스레이 사진을 찍었습니다. 그리고 호르몬 상태를 살펴보기 위해 피 검사도 했습니다. 끝났는데? 응, 다 했어. 오, 이거 잘하네. 피 나온다. 오, 피나오지? 물질에 굉장히 예민하고 세밀하게 반응을 할 수 있습니다. 화장품에 아무래도 어떤 유해 물질이나 이런 부분이 있으면 좀 더 영향을 많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결과가 나왔는데요. 총 합이 100ppm 이상 넘으면 안 되는데 펠레이트만 226.94 ppm이 나왔어요. 안전 수위를 넘은 거죠. 믿고 산 건데. 여기에서도 비소가 나온 거예요. 비소가 사약의 한 종류로 쓰였던 거죠. 그런 만큼 독성이 아주 강한 물질이죠. 법 저촉 여부에 대해서 검토를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이용 메이크업에 대해서는 서로 필요 없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회에서 여자는 이런 정도는 생겨야 예쁜 거다 라고 생각하는 이제 어른들의 생각